뉴욕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9.11 테러 17주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소폭으로 다시 인상됩니다. 메이저급 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탑승한 비행기를 검역하는 일 없이 다시 승객들을 태우는 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친서를 접한 백악관은 김정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오늘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가 일어난 지도 벌써 17주년입니다. 오늘도 추모 행사가 열린 현장에선 희생자 가족들이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9.11 테러 17주년 추모 행사가 뉴욕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약 3,000명이 희생된 9.11 테러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인의 생활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And my brother, firefighter Paul Hanlon Keating. Paulie, we think about you every day and the family misses you. And my beloved son, Joshua Todd Aaron. We miss you every day and we love you forever. 한편 같은 날 공격을 받았던 국방성 건물 앞에서도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방성 건물로 충돌한 여객기로 인해 당시 탑승했던 77명과 건물에서 일하던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Just know that your nation understands that while we all suffered loss that day, we know you bear a special burden. But we gather here in the shadow of the building where your loved ones departed this life to say that you do not bear that burden alone. 한편 추모식에 함께한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올해 평균 30%나 급등했던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내년에는 소폭의 인상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당국은 지난해 일부 동부지역 주들에서는 30% 이상의 높은 인상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상폭이 낮으며 일부 플랜들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보험료 보조금 지급 이전을 기준으로 1인 평균 $600 내외가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주별로는 총 30개 주의 가입자들 보험료가 10% 미만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며 11개 주에서는 하락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과 여러 주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지속된 탈ACA 움직임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카테고리 4등급의 메이저급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 동부 지역에 상륙함에 따라 주민들은 긴급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와 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에 카테고리 4등급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 동부 지역에 상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카테고리 4등급의 메이저급으로 발달해 시속 130마일의 강풍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데어 카운티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버지니아주 랠프 노덤 지사도 해안지대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권에 드는 주민은 버지니아에서만 24만 명에 이릅니다. 당국은 플로렌스가 오늘 아침 메이저 허리케인이 됐으며 목요일까지 극도로 위험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 해안의 미 해군 기지에서도 비상사태가 내려져 함정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함정 30척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을 이미 겪기 시작했다며 2년 내로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세계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실제 위협에 당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적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피하려면 앞으로 2년간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here is no more time to waste. As the ferocity of this summer's wildfires and heatwaves shows, the world is changing before our eyes.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본질을 규정하는 문제이며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있다며 기후변화가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코스를 바꾸지 않으면 기후변화가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내년 9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상회의를 소집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복수국적으로 분류된 한인 2세 남성들의 불합리한 국적법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를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 개선자문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무부의 이 같은 전향적인 움직임과 별개로 한국 국회도 국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한국 시간 11일 선천적 복수국자의 국적 선택 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타고 왔던 항공기가 같은 날 밤 새로운 승객을 태우고 두바이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는 만석이었습니다. 메르스 환자를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 322편은 현지 시간 7일 오후 5시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밤 자정쯤 해당 비행기는 다시 인천을 떠나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7시간 동안 좌석 정리 등 일상적인 청소와 정비를 마친 뒤 다시 손님을 태운 겁니다. 비행기는 만석으로 510명이 탑승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앉았던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았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행기 이륙을 확인한 직후 전화와 공문으로 항공사에 두바이 도착 뒤 소독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돌아간 비행기 탑승자 중 메르스 환자가 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동의 없이는 친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2차 회담 장소가 워싱턴 DC냐는 질문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전달할 것이라며 우리는 뭔가 일어나길 원하고 이미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미 간 논의가 시작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희망하고 백악관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꽉 막힌 북미 협상의 정상 간 소통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돌파구가 다시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국제사회와 함께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밀착되는 분위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방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 문제에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입장과 공통의 이익, 견고한 협력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세계 평등과 정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와 중국 양국 사이에는 정치, 안보, 국방 등의 분야에서 신뢰관계가 구축됐다고 동의하면서 시 주석과의 이날 회담에서도 경제, 사회, 인적 교류, 군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단독 확대 회담을 잇따라 열고 양자 관계와 국제 현안 등을 두루 논의했습니다. 두 양국은 트럼프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비해 더욱 밀착된 관계를 통해 힘을 키워가는 양상입니다.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배송 트럭 주문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져 아마존 배송 대행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배송 사업자에게 임대할 스프린트 밴을 2만 대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기 주문량인 5,000대와 비교하면 4배나 많은 것입니다. 아마존은 배송 사업자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절차를 통과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배송 사업자 홍보 자료까지 제작하는 등 모집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운송업계에서는 아마존 배송 사업의 경우 물량 확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배송 물량이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과 실제 수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 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오션 클린업이라는 한 비영리 단체가 해양 생물에 치명적인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치를 개발해 청소에 나섰습니다. 길이 600m의 U자 모양을 한 부유 장치를 통해 물고기를 몰아 잡는 방식으로 쓰레기만 수거합니다. 태양열로 작동하는 이 장치는 카메라와 센서, 위성 안테나 등이 장착돼 본부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션 클린업은 이번 1호 쓰레기 수거기가 1년 동안 임무를 완수하면 2020년까지 청소장치 60개를 더 띄워 쓰레기 섬의 90%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양 생물도 제거될 수도 있고 또 바다의 기후 변화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해마다 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새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 장치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공격의 후유증으로 암 등에 걸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9.11 테러 관련 후유증 치료를 위해 마련된 세계무역센터 건강 프로그램 신청자는 8만 9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만 명 이상이 각종 암에 걸렸습니다. 경찰관 출신 톰 워터맨은 9월 11일 테러 현장 복구 작업에 참가, 독한 화학물질 냄새가 코를 찌르는 잿더미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년 후인 지난 1월 그는 3기 식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전문가들은 발병 원인을 화학물질 접촉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9.11 테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방관은 18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7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롱스에서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8세의 버질 솔리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솔리스는 지난 월요일 남부 블로바드에 있는 아내 발레리 솔리스의 집에서 아내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솔리스는 1998년 18세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수감 중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루지애나주 월마트 주차장에서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을 총으로 쏴 살해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경찰은 이 사건 관련 31세 여성 카일라 쿠티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카일라는 지난 토요일 아침 7살, 5살, 2살 등 세 자녀의 양육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월마트에서 만난 30세의 남편 토마스 쿠티 주니어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카릴라는 피를 흘리며 숨진 남편의 가슴에 물을 끼얹고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8년 가을 학기가 시작하면서 뉴저지 전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적어도 20분의 쉬는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필 머피 주지사가 사인함으로써 법제화된 새 법령으로 각 학교는 어린이들이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뉴저지 패세이 카운티의 웨인 타운십도 오락용 마리화나의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웨인 타운십 의회는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에 대한 설치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이 뉴욕을 제치고 세계에서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슈퍼리치가 가장 많은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홍콩의 자산 3천만 달러 이상 인구가 31% 늘면서 8만 9천 명인 뉴욕을 앞질렀습니다. 홍콩과 뉴욕에 이어 일본 도쿄가 3위, LA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프린스턴 지역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추석맞이 연례 만찬이 오는 15일 5시 30분 포레스탈의 웨스틴 프린세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갈라에서는 특히 한인회관 건립 과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계속됩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 네일협회 박경은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뉴욕 네일협회 회장 박경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회장님, 네일업계 상황이 어떤가요? 상황이요? 네네. 네일업계 한인 네일업에 대해서는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한인들은 조금 불편한 점이 많죠. 예, 어렵고 예, 힘든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 혹시 그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팁 크레딧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건가요? 팁 크레딧보다도 네네. 우선은 타민족 분들의 그런 저렴한 서비스 가격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종업원 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로 또 경제도 조금 안 좋으니까 또 손님들도 좀 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한창 성수기인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죠? 예, 지금은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같으면 괜찮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팁 크레딧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팁 크레딧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원래 맨하탄 같은 경우는 13불이에요. 근데 저희가 팁 크레딧을 정부에서 줘서 저희가 11명 이상이면 9불 80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하면 9불 30. 근데 이제 롱아일랜드 쪽은 8불 30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드려도 되는데 팁 크레딧이 없어지면 15불 올리면 다 15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가 롱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90% 거의가 올라간다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업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겠네요. 엄청난 부담이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네일 종사자분들은 이제 팁에 의한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여름에는 거의 주급과 맞먹으시죠. 예, 겨울에는 뭐 어차피 조금 반이지만 거의 주급 수준이죠. 예, 그렇게 돼요. 팁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15달러로 이제는 시급이 올라가면은 좀 업주분들은 힘들겠지만 종업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종업원들은 좋죠.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종업원들은 좋은데 이제 문제가 그 뒤로 문제가 뭐가 됐냐면 그만큼 업주분들이 힘드니까 당연히 사람을 줄이게 돼요. 그 반면에 또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손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올 거 3번에 오고 4번에 오고 또 많은 가게들이 문을 좀 닫게 돼요. 예, 인건비를 지금도 힘들어서 대부분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 60% 가게들이
힘든 가게거든요. 네, 여름에 네. 잠깐 벌어서 이제 문을 닫을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지금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있는 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이런 경우가 돼요. 예. 그럼 혹시 이게 또 지역별로도 또 차이가 있나요? 지역별 뭐 어떤 맨해튼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롱아일랜드 아니 뉴저지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네. 좀 잘 되는 곳이 있고 조금 힘든 곳이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나요? 가게 장사가 잘 되는. 네네네. 당연히 롱아일랜드에서 잘 되는 부분도 계시고요. 네네. 맨하탄에서도 잘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없어요. 개별로 차이가 좀 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업주분들이 여성분이시잖아요. 저희 같이 다 대부분 50들이 다 넘어서 거의 노후화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좀 많이 힘들죠.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이 팁 크레딧이 그냥 단기적으로는 뭐 종업원이 월급이 많아져서 좋은 거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그렇게 마냥 좋다고는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제가 네. 보는 관점이나 제가 여러 가지 좀 리서치해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그 팁 크레딧을 폐지하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가게들이 레스토랑들이 가격을 올리니까 그 전에 서민들이 편하게 밥을 먹던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고급화되고 이제는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레스토랑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잡도 없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렇게 돼버리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러면은 또 이 내용 이제는 이어서 저희가 다음 네. 시간에 네네.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네일협회 박경은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강력한 허리케인의 북상으로 해당 교민들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유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